네, 네, 1부에 거쳐가지고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칠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니까. 제 말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보십시오. 몇 번이나 보셔가지고, 유튜브도 보니까 채널상에 있어가지고 유료로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있는데, 저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매달 뭐 얼마씩 내면은 그냥 뭐 일정한 날짜에 들어와서 영상물만 보시는 분들 그런 시스템도 있던데, 저는 그거 앞으로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안 줬을 적에는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 이거죠. 근데 어차피 소멸된대요. 그럼 좋다 이거죠. 유치권자가 아까 뭐 칠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공사대금 채권액이 3억이야. 근데 자기가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아갔습니다. 이것도 우리 편에서 낙찰 받아가야죠, 그죠? 이게 다른 사람 낙찰 못 받아가요. 특히 뭐 앞에다 가등기 설정하고 뭐 생쇼를 해버리면요, 이건 막 다른 사람들 막 눈길도 못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3억짜리를 만약에 1,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그러면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 자기는 어쨌든 2억 9천만 원은 자기 채권 회수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2억 9천만 원은 뭐가 어떻게 소멸되는데 다 죽어버려요. 또 나아가서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유치권자가 이 물건을 지가 계속 천년 말년 깔고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으이씨 해가지고 지가 이걸 경매 신청해버려. 그럼 이것이 뭐다? 유치권 소멸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보니까 2021년 9월 3일이네요. 금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야지만 또 저희 아들내미도 내년쯤에서 장기를 보낼 텐데 말이지. 이게 요즘도 결혼식 하면 99명인가요? 근데 밥값은 뭐 300명, 400명 분 밥값을 그대로 낸다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빨리 되면은 저는 이런 실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카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카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상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이 경매 공부라는 것이요, 앉아서 공자활 맹자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공자활 맹자활 해가지고 실전에 확 헤딩 해가지고 내 대가리가 안 깨지고, 그죠? 내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가 안 깨지고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이게 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보니까 하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저는 2차 백신까지 맞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코로나가 무서워요. 아직도 이제 뭡니까? 최소한도 제 욕심 같아서는 현역으로 한 20년을 뛰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어쨌든, 요겁니다.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요 사건 번호들 다 메모해 놓으셨죠, 그죠?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봐가지고, 일반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는 뭐지? 저당권이 대표주자다. 특히 또 안 그렇습니까?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에서는 대출을 요즘 특히나 대출을 쪼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 잘 안 될걸요. 대출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친구 불러가 친구야 일로 나와 해가지고 니가 저당권 설정해라. 근데 그 친구도 솔직하고 정직한 친구가 돼야 돼.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 거래가 없는데 말이지. 나중에 지가 저당권자라고 해서 지가 폼 잡으면 그때 또 머리 아프다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 사건, 여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하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인데요. 그 경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유물을 분할을 위한 경매인데, 이건 현재, 이 사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조정해서 2024경에 12116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소자는 당동리네요. 소자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2,100여 지정돼 가지고요. 10월 12일 날입니다. 8,610만원 돼 있네요. 30% 저감됐죠, 그죠? 의정부 지방보건 고양지원 같은 경우는 30% 저감이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니까 청구 금액이 당연히 빵원이겠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 지분만큼 그냥 갈라지자. 갈라가 낙찰된 금액에서 각자 자기 지분만큼 그냥 배당받고 빠이빠이 하자라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게 청구 채권액이라는 금전 채권에 의해 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얼마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청구 채권액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동산이 지분을 해서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정보를 경매 신청했다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빵원, 또 때는 뭐 1원, 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또 잠깐 내려가서 사건 내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의경매 신청을 하셨네. 임의경매 신청했고. 그래서 이제, 이 건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판결 내용을 제가 공유물 분할 경매하고 유치권자 유치물 경매 신청한 경우, 그거를 제가 두 가지 판례를 보여드렸는데, 그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는 형식적 경매다. 형식적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인수주의에서 무조건 인수주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원칙은 소멸주의고, 때로는 봐서 인수주의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일단 이렇게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는 어디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런데 봐가지고요, 요 경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형식적 경매다 이랬을 경우는 원칙이 소멸주의다. 그런데 만약에 인수주의로 부동산상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한다는 그런 조건이라면 매각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그 결정 고지를 해라, 고지.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표시된다 하더라.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빡 표시된다 이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가 된다 그러면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뭐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보니까 뭐 인수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 없잖아요.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적에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적에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맨 밑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블랭크 콩란으로 되어 있죠. 아주 좋아요. 인수하는 게 뭐 소멸되지 않은 게 없죠. 전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우리 법원에서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는 인수주의에서 경매 진행됐다면 뭐 인수주의죠.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소멸주의죠. 또 매각에 따른 설정으로 보는 지상권 이것도 뭐 없으니까 공란이니까 끝나버리고, 비권한도 보니까 깨끗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전부 다 뭐다, 이게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 사건이 진행된다. 그럼 이런 경우 일반적인 경매 물건하고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뭐 이 정도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이건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낙찰된 사건인데, 이게 지금 그 전 사건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듯이 경매 사건 번호라든지 대법원 그 판례 사건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일일이 다 그 사건 번호 다 적어 놓으십시오. 다 적어 놓으셨다가 이거를 가지시고, 이제, 예를 들자면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요, 이런 유형의 물건이구나.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이런 유형의 물건을, 내가 무대부로 그냥 확 들어간다기보다는, 내보다 먼저 앞서 이런 지분 경매면 지분 경매를 통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초성에서 공유 부동산 정보를 경매 신청한 선배 경매인들은 과연 어떠한 식으로 해서 투자 행위를 하는가, 그걸 이제 내가 미리 보고, 이 양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갔구나. 그죠? 그 사람 되게 쫄쫄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 돈 버는 게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분 경매에 대해서 하는데 단지 학원에서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동영상 몇 마디 듣고
그죠? 난 바빠, 급해 해가지고 훅 들어갔다가 나중에 완전히 눈탱이가 어떻게 됩니까? 밤탱이 돼버려. 피똥 쏴버린다니까요. 경매 바닥에 있어서 피똥 싸는 사람들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아요. 여러분들 경매, 요즘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경매 동호회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됐어요. 유튜브가 상당히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근데 경매 카페에서 보면요, 안과다 보면 나는 경매가 얼마 벌었다 해가 지 돈 번 자랑인, 자랑짓 하는 그런 말이 올라와 있어. 그런데 나는 경매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까먹었다. 나는 경매 투자해가지고 1억 까먹어가지고 만 원한테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두드러 맞았다.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런 다음에는 네이버 카페 이런 데 보면 항상 어떻게, 그런 안 나옵니다. 항상 따끈따끈한 양지거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사글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 상의 검색창에다가 인천, 경매, 자살, 요 딱 세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해가지고 엔터를 빡 쳐보세요. 지금도 아마 YTN하고 이런 일부 뉴스 나올 겁니다. 그 뉴스 내용이 뭔데 봐가지고 인천 지역에 집을 15채 가지고 있는 가장이 와이프하고 그 당시 14살 먹은 중2 딸내미하고 서있어 동반 자살한 그런 경매 투자했는데 집이 15,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즘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 연끌을 해서라도 집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집값만 올라가는데, 근데 이 사람 집이 15채나 있는데 왜 그냥 지 혼자 죽기도 뭐하니까 마누라하고 딸내미랑 같이 그 뉴스 보시라니까요. 이게 경매라는 것이 이게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상에 보면 영상물 보면 상당히 휘황찬란하잖아요. 그죠? 그 강의 듣는 사람 말대로 하면 내가 마침 그냥 신데렐라처럼 말이죠. 완전 돈방 속에 앉을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현실은요, 대단히 냉혹합니다. 예? 경매 투자가 돈 벌기 쉽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예, 구독자 수 안 늘어나고요, 다음에 영상물 조회수가 떨어져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돈 안 까먹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본인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하시고 또, 제 채널에 보면, 휴대폰 번호가 이제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나사랑님 들어오셨나요? 들어와 계시네요. 나사랑님 용감하시잖아요. 전화 주셔가지고. 나사랑님 같은 게 스피드 옵션 이것 때문에 아이디가 중국어 돼서 안 됐지만은,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거나 뭡니까 문자 주셔가 완전히 저를 아우 지겨워 할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버쩍버쩍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게 물건 보시니까 먼저 이 사건이 말이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인데 이게 이미 낙찰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이게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0728호 경매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토지건물, 여기 이제 11분의 2지분이 나왔어요. 11분의 2지분이. 11분의 2지분이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6,434만 3천원에, 낙찰을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3본동의 동백 우성아파트 1301동 13층 1302호네. 그죠? 1302호. 1301동 1302호입니다. 1301동 1302호인데 11분이 2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요거 이제 들어가서 6천여만 원에 누가 낙찰 받으셨거든요. 낙찰 받으셨는데 이것도 보면 대표적으로 꽉 하게 되면 이건 역경매 대상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분이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11분에 2지분이 경매 넘어왔잖아요. 그죠? 11분에, 이것도 제가 나중에 2편 가가지고 역경매에 대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역경매 하는 거 써먹지는 마시고,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11분에 2지분이 경매 나왔다면 나머지 11분에 9지분 있잖아. 타지분. 우리가 지분이 경매 나와도 이것보다는 타지분 이거 항상 보셔야 돼. 이 지분과 관련돼가지고 이 지분의 어떤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권리가 효력이 미치는가? 이거 미치잖아요.
김모 씨라는 사람이 가압류면요,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가압류 효력은요, 11분의 9지분에다 가압류 효력이 미쳐버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다, 이게, 11분의 9지분권자 이 사람들이 소위, 장난을 못 쳐. 장난을 못 친다는 것은 어떻게, 이게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신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제가 이 편을 가가지고요, 뭐, 자세하게 말씀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일단 방송이나 그냥 꾸준하게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1301동 1302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경매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보니까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을 해가지고 4397, 4398 경기도 군포시 3번동에 1301동 1302호 맞지요? 1301동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이제 2019 타경에 4398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3번동에 동백 우승아파트 1301동 또 보니까 호수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301동 여기 보시게 되면은 1302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11분의 2지분이 경매가 넘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토지 건물 전부가 경매가 넘었다. 이분이 경매,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요 보면요 여기 임모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이분이 11분의 2지분에 대해서 6,434만 원에 낙찰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거 제가 화면을 조정을 해서 이게 지금 뭐 화면 조정하고 뭐 이게 막 제가 시선 처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거니까 잠깐만요. 조금 네 됐습니다. 여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 사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전 사건은 이제 2017 타경에 10만 728호 보셨고 11분의 2지분에 대해서 임모 씨가 6,434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2018년 4월 25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셨어요. 소유권 취득하셨는데 그래서 밑으로 이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요. 이게 이제 이분이 또 경매 신청하셨어요. 경매 신청해가지고, 낙찰된 게 2020년이죠.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이제 했는데, 2020년 9월 달에 낙찰이 됐죠. 그죠? 4억 7,400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2020년, 10월 20날 낙찰자 대금 납부하고, 2020년 11월 11일 하니까, 2018년 기준 해가지고 2019, 2020년 약 한 2년 조금 더 걸렸죠. 2년 한 5, 6개월 정도. 근데 4억 7,400만 원에 낙찰됐는데 여기에서 뭐 제가 경매 비용 한 400만 원 빼고 순수하게 한 배당 금액 4억 7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분의 배당 금액이 얼마냐니까 이분 지분이 11분의 2니까 이거 10 곱하기 11분의 2 하면 됩니다. 이 계산기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4억 7천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11 하니까 8,545만 8,545만 4,545원 이렇게 8,550만 원 정도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지분을 낙찰 받을 당시에는 보니까 6,300여만 원의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소송에 의한 경매 신청한 경매 결과 보니까 8,500 정도가 배분이 이루어졌다, 배당이. 그럼 2천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약 한 2년 반 만에.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진행했는데 2천만 원 조금 더 벌었다면 이게 크게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이제 결과물만 놓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최소한도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차익이 발생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뭐냐, 이게. 낙찰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소송에서 경매 집어넣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화 몇 번 했겠죠. 내용 경매 몇 번 발송하고. 머리 아파요, 사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 가가지고 지분 사라,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겠지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할 거야. 그럼 확 그냥 우리 법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법대로 하라, 이거지. 법대로 한다, 그러니까 공유분할 소송에 의해서 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확 경매를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신청했는데, 그나마 이 본건 같은 경우는, 1차 기일날 해가지고 말이죠. 1차 기일날 해서 그나마 이게 낙찰되었으니까 이게 다행스럽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경매 정보지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보신 분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낙찰 금액이 4억 7,400이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2등이 4억 8, 아니겠죠. 그죠? 예. 이게 맞겠죠. 그죠?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경매 정보지가, 어디라고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 봐가지고. 이게 맞잖아요. 이게 1등이 4억 7천, 맞죠, 이거? 4억 7,400에,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저도 아까 보면서도 이게 뭐야, 봐가지고, 어쨌든, 이건 무시하더라도, 만약에 4억 7,400만원에 1차 감정 가격이 그나마 4억 4천인데 4억 7,400원에서 좀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었으니까, 그나마 보낸다 한 2년 반 만에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2천만 원이란 돈도 큰 돈이지요. 그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아까 또 다른 영상물을, 제가 다른 유튜브상에 다른 영상물도 많이 봅니다. 예. 과연 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강의 잘 하셔야 돼요. 속된 표현으로 개뿔, 지뿔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냥, 강의한다고, 책 읽기 식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경매를 모르시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한테 완전히 독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경매 강의를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저도 지금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저 지금 모르는 게 있으면요, 누가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저는 0.1초도 생각 안 했는데, 전 모릅니다. 막바로 얘기해버려야 돼. 어떤 분들은 자기 자존심에 해가지고 막 말을 비비 꽈버리니까 아주 그렇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그분 말씀이 또 생각이 나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송에 의해서 경매까지 가게 되면 전부 다 마이너스라 이거지. 그거 지금 해봤냐고. 응? 지금 해봤냐고. 그래서 제가 당사자가 제 코앞에 있으면 제가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이거 해봤냐고. 소송에서 경매 해봤냐고.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물건만 괜찮다면요. 이게 100% 돈 버는 게임이라니까요. 그분 말씀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송에서 경매해가지고 말이지, 돈 번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다 사기꾼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까? 사기가 뭡니까?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제가 편취를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럼 사기가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사기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게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에 보니까, 현재 이분이 2018년도에 이 부동산 11분, 20분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연말에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2018년도에 이분이 11분에 20분에 대해서 한 6,300만 원 선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소송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보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럼 부동산 값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물론 떨어지는 데도 있겠지요. 부동산 값 올라가잖아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부동산 지가 올라가 버리네. 세상에 환장해 버리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보니까 2020년도 된다 그러면요. 2018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의 매매 금액이 한 3억 정도 했다. 그런데 2020년 되면 따블레가 6억이 될 수도 있다는 6억이. 맞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게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란 말이지. 저쪽 지방에 말이지. 총구석에, 총구석이라는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지방에 아주, 한적한 곳에 빌라, 그것도 지분의 경매에 나왔다. 야, 그건 봐가 참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서울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내가 2021년도에 지분 낙찰 받았어요. 적당하게 잘 화해해가지고 내년 2020년도에 한 6개월 후에 이제 치고받고 끝났다. 그러면 또 좋아요. 그럼 보니까 서로 쌍방간에 어떤
제대로 대화가 안 돼버렸네, 대화가 안 돼. 그럼 어떡한다 들어봐가지고 소송에서 법대로하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소송에서 경매 붙인다더라. 그러면 소송에서 경매까지 여기 딱 하는데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송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경매 신청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것만 하더라도 1년입니다. 그 전 단계로 해가지고 지분 사시오, 지분 파시오 이렇게 소리 밀당하는 과정 하니까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 2년, 2년 6개월, 3년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3년 후에 보니까 부동산 지가 올라가 버렸네. 가격이 올라가게 또 특히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다. 그럼 이것은 형식적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제값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그 지역이, 자, 제가 분명히 전제로 답니다. 그 지역이, 한적한 지역이 아니고, 그죠? 서울 수도권에 가도 역세권 있다. 이런 지역에 그것도 물건도 아파트다 그러면요, 우상향으로 이게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은 사기치고 있는 겁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음을 못 느껴요. 거짓말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루에 밥 2끼 먹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밥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밥 2끼 먹고 사는 게 큰 문제 있습니까? 간혹 가다가 소고기 사먹고, 그러면 되지, 별거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 제가 그런 영상물을 볼 때마다, 그거 아닌데, 근데 그런 영상물도 오히려 조회수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물론 그래. 남들이 그런 영상물 보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런 지분 경매, 이런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 그대로 어떤 선수들만의 리그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개나 소나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런 생각하면, 저건 아닌데, 잘못된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도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네요. 9시가 넘고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우리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이네요. 9월 8일이네, 그죠? 9월 8일 날에는 제가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해가지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그 사례도 있는데 같이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안 하신 분이 계시면은 살포시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